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환단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문화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의 대장정이 끝난 것입니다. 참고로 행사가 시작된 21일은 올해 하지였습니다. 낮에 해가 가장 높이 뜬 날, 우리 대한민국의 광명의 빛이 내려쬐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저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도히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방향이 식민사관 쪽에서 대한사관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단고기가 참 그동안 엄청난 서러움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명실공히 사서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대한사랑의 경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이제 현명한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우리 쪽으로 합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영석,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장에 직접 와서 축사를 했고요. 이낙연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역사 광복이 정치 이슈로 등장한다는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행사 시작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행사 장소는 역사적인 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더 애족 정신이 불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리 대한사랑 최원호 기획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최원호 기획본부장은 상생방송 총국장을 지낸 방송 쪽이 아주 밝은 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사랑 지부 설립 행사장에 다니면서 강의도 지금 도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참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최원호 본부장의 매끈한 사회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개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류가 세계로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K-팝 팬만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K-팝에 매료된 한류 팬들은 자연히 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글에 반하고 태극기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역사에 접하는 순간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세계 모든 역사책이 옛날 우리나라가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학이 왜곡시킨 우리 역사가 한류로 쌓아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도저히 보다 못해 우리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회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이 국제학술문화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엉터리 논문에 대해서는 올바른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식민사관 논문에 대해서는 대한사관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반도사관 논문에 대해서는 대륙사관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이 국제학술문화제에서 발표된 새로운 결과들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려 K-히스토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한 순수한 애국단체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조차 아무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학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소신을 가지고 오신 윤영석,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정치인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에서 임나 일본부를 부활시킨 가야 전시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배현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치인들 축사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사를 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 한구석에 저것은 아닌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갈등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9,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롭게 정리하자는 그런 역사적인 큰 새로운 변화를 오늘 만들어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 많은 그동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이 팜플렛을 보고 참으로 감탄을 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함께 이 역사를 읽어가신 우리 허철교 우리 이사장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팜플렛을 대한사랑이라는 이 6쪽짜리를 지금 훑어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고 오늘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는 맨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윤영석 의원님의 축사를 하이라이트로 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 우리 한국의 일부였던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땅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리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대한사랑과 세계 한단하게 해서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학술 토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들의 그런 발표와 또 토론을 유익 있게 듣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낙연 의원님의 축하 메시지를 하이라이트로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대독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술제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오늘 대한의 역사문화혁명 원년을 선포한다는 큰 주제 아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토론하는 국제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석재 이사장님, 허철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국가가 나아갈 미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학술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닷새간의 문화제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사이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에서 공연을 해서 더 행사를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깐 하이라이트로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연사는 순천향대학교 이덕일 교수님입니다. 이덕일 교수님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더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민사학 쪽과 3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전쟁을 벌이셔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덕일 교수님은 임나 일본부 설은 과연 해체되었나 이런 제목으로 아주 의미 깊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린다면은 식민사학자들이 옛날 임나 일본부의 지명을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쓰시마나 규슈 쪽입니다. 이쪽 반도 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의 신공 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 세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해놓고 여기를 통치했다. 그게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있었으면 어떤 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명의 장소들은 전부 일본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 식민사학자들이 멍청한 지자체 그 단체장들과 결탁해서 여기가 임나일본부 옛날 무슨 땅이었다. 그 지명을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한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옛날 일본 식민지였다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심한 그 작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공격해 주셨습니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쌓은 지명들이 대마도에도 수두룩하고 큐슈 북부에도 수두룩하고 큐슈 남부에도 수두룩하고 오카야마에도 많은데 이 수많은 유적들을 다 무시하고 임나는 가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남한 강단사학계의 형편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란 전시회를 했는데 일본 고급화 내용 그대로 갖다가 했다가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걸 갖다가 부산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은 못 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제 핑계를 댔는데 일본까지 가서 했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는 공식적으로 망했다라는 거를 일본에 각인시키는 건데 다행히 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또 뭐 국회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일본 가는 건 이제 포기를 했었죠. 이 잘못된 역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일간의 대장정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분과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경 영토사 분과, 상해 임정 역사관 분과, 한국 고대사 복원 분과, 국제 분과, 천부경 분과, 환단고기 분과, 그 다음에 대학원생 일반 발표 분과, 이렇게 7분야가 마치 북두칠성처럼 아름답게 5일 동안 빛났습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닷새 동안의 행사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단고기는 믿을 수 있는 국민의 역사책이 됐다. 두 번째, 도도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이 식민사관에서 대한사관으로 넘어왔다. 세 번째, 이제 역사 광복은 정치적 이슈로 바뀌고 있다. 얼마 안 남은 대선에서는 역사 광복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에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 우리 회원들이 낸 피 같은 회비를 이번 행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꿈인 역사광복 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광복을 위한 고난의 긴 장정에 여러분 합류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